안녕하십니까. 3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거래의 절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거래의 절차에서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절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수출입 절차를 합쳐서 신용장 방식에 의거한 무역거래 절차를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절차의 가장 첫 단계는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수출 계약은 즉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업자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외에 있는 수입업자를 먼저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거래선 발굴을 위해서는 당연히 Overseas Market Research, 다시 말하면 해외 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외 시장 조사는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유관기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무역협회나 혹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혹은 동업자협회,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 상대방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래 제의를 하고 그 거래 제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응답해 오면 본격적인 수출 거래 절차는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어떤 단계도 중요합니다만, 이번 학습 시간에서는 일단 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수출업자 입장에서 그 절차를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출 계약 체결 준비 단계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 여러분 파워포인트 상에서 신용장 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 밑에 보면은 신용장 거래의 경우라 해서 반드시 신용장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래 상대방과의 신용장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신용장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용장이라는 것은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 없을 경우에, 즉 다시 말하면 수입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출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믿을 수 없을 경우에 은행의 신용을 빌려서 그와 같은 양 당사자의 위험, 즉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 일반적으로 크레딧 리스크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상업 위험, 커머셜 리스크라 해서 대금만 지급하고 물품을 떼일 염려가 있을 경우에 그런 위험을 우리가 상업 위험이라 하는데, 그 상업 위험과 수출업자의 신용 위험을 동시에 해소시키고자 등장한 무역 결제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급되며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용장 방식에 의해서 거래가
체결되었다면, 즉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수출 신용장을 수취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계 당국에.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 촉진 정책에 의해서, 다시 수출 장려 정책에 의해서 수출 승인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수출 승인과 요건 확인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받아야 될 것이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수출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 신용장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수출 승인을 받고 그 다음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출 물품을 제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수출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원자재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제품을 구매를 해야 될 것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무역금융자금을 지원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품을 제조 혹은 구매가 끝나면은 이 수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수출 물품의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수출 물품의 검사 및 포장에 대해서도 이후 학습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학습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하다면 운송 및 보험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품이 제조되고 거기에 따른 운송 계약 및 보험 계약을 이 계약 체결 시에 누가 해야 되는가가 일반적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운송 및 보험 계약을 수출업자가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운송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 물품의 통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모든 수출 물품은 수출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출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출 신고라는 것이 바로 이 수출의 통관이라고 하고 이 수출 통관은 거의 대부분이 페이퍼리스 방식에 의해서 세관에 인터넷상으로 소위 신고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관의 신고 수리 절차가 끝나면 물품을 선적하고 물품이 선적이 완료되고 나면 수출 대금을 회수하면 일반적인 수출 절차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관세 환급이라는 경우는 역시 필요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죠. 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수출 승인이 거의 필요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는 별도의 수출 승인이 필요가 없는데 이 관세 환급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수출 물품에 사용된 원자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그것을 다시 수출할 경우에 수입 당시에 관세 당국에 납입한 관세나 기타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을 관세 환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입니다만 관세뿐만이 아니고 국내수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10%죠. 그것을 합친 것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금을 회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세 환급까지 받으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출 절차가 일단락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